본 논문은 페라이트 자석 집중형 전동기의 릴럭턴스 토크 증가 및 불가역 감자 대략 향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다음에 릴럭턴스 토크 향상을 위한 연구, 인덕턴스 및 릴럭턴스 토크 분석, 불가역 감자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히토리 자석을 사용한 연구 자석 동기 전동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히토리 자석이 가격이 매우 비싸며 자원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히토리를 사용한 동기전동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 비히토리 자석은 자석 밀도가 낮기 때문에 히토리 자석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자속을 집중시켜 높은 자석 밀도를 얻는 자속 집중형 전동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페라이트 자속 집중형 전동기는 불가역 감자에 취약하며 릴럭턴스 토크 사용량이 소량이고 연구 자석이 비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 형상 설계를 통해서 불가역 감자에 강건하며 릴럭턴스 토크 사용량을 극대화하고 연구 자석의 비싼 우려까지 방지하는 회전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기존 모델과 제한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과 달리 제한 모델은 자석이 분할되어 있고 분할된 자석 사이에 철심이 삽입된 구조입니다. 제한 모델의 릴럭턴스 토크 향상 원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석 기계에서 토크는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릴럭턴스 토크식을 보시게 되면 Q축 인덕턴스와 D축 인덕턴스의 차가 증가하게 되면 릴럭턴스 토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회전자 형상을 변형하여 이 인덕턴스 차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릴럭턴스 토크를 향상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인덕턴스는 자기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저항이 증가하면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자기저항이 감소하면 인덕턴스는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두 형상의 D축과 Q축 인덕턴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 모델과 제한 모델의 차이점은 제한 모델의 경우 기존 모델의 형상에 연구 자석이 반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분할된 자석 사이에 철심이 존재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철심에는 지금 자기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투자율이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브릿지의 경우에는 철심인 경우에 자기저항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철이 매우 얇기 때문에 브릿지의 철이 매우 얇기 때문에 자기포화가 발생하여 공기의 투자율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자기저항 표시를 해줬습니다. 또한 DQ축 인덕턴스를 먼저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D축과 Q축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축은 주 자속이 나오는 축을 D축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Q축은 이 D축의 전기적으로 90도에 위치한 부분을 Q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론을 바탕으로 D축과 Q축에 대해서 회전자 형상을 보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크 타입의 D축 인덕턴스입니다. 스포크 타입의 D축의 경우에는 공극의 자기저항과 브릿지의 자기저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포크 타입의 Q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축의 경우에는 지금 공극의 자기저항과 연구자석의 자기저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축의 인덕턴스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한 모델의 D축 인덕턴스와 Q축 인덕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모델의 D축 인덕턴스는 보시면은 공극의 자기저항과 브릿지의 자기저항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둘이 형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한 D축 인덕턴스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Q축의 경우에는 지금 제한 모델의 경우 철심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석의 자기저항이 사라지고 공극의 자기저항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Q축 인덕턴스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공극의 자기저항만 존재하므로 제한 모델의 경우 Q축 인덕턴스가
더 기존 모델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D축은 서로 동일하고 Q축 인덕턴스는 제한 모델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Q축 인덕턴스 차가 증가하게 되고 릴럭턴스 토크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앞선 장에서 이제 자기등거 회로법을 통해서 대략적인 인덕턴스를 비교하였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유한요소 해석법을 통해서 나타난 이제 인덕턴스와 릴럭턴스 토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D축과 Q축 인덕턴스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D축의 경우에는 이제 스포크 타입과 더블 스포크 타입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Q축의 경우에는 이제 철심이 삽입되어 있는 더블 스포크 타입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Q축의 철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기저항이 더 낮아짐에 따라 Q축 인덕턴스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릴럭턴스 토크인데요. DQ축 인덕턴스 차이가 훨씬 큰 더블 스포크 타입이 릴럭턴스 토크 사용량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제 철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서 말한 이제 DQ축 차이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릴럭턴스 토크 사용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과역 감자 현상을 볼 건데요. 이제 불과역 감자라는 것은 영구 자석이 감자가 되어서 기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불과역 감자가 일어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역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 역작에 영구 자석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면은 영구 자석의 불과역 감자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좌측은 기존 모델, 우측은 이제 제한 모델을 나타내는데, 기존 모델의 경우 이제 역작의 자속이 영구 자석을 향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작기가 지나간 부분에 이제 영구 자석의 불과역 감자가 발생된 것이고요. 근데 우측 그림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불과역 감자율이 좌측의 기존 모델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역작의 자속은 자기저항이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영구 자석 사이에 있는 철심 쪽으로 자석이 흐르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구 자석의 역작의 노출을 막게 되고 그 결과 불과역 감자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는 고속 운전 시 원심력에 의해 영구 자석이 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산을 막기 위해 영구 자석을 지지해 줘야 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제한 모델의 경우 기존 모델과 달리 이 영구 자석 사이에 철심이 삽입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영구 자석을 지지해 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존 모델 대비 더욱 비산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페라이트 자석 집중형 전동기에 철심을 삽입하게 되면 릴럭턴스 토크를 증가시킬 수 있고 기구 강성이 향상되며 불과역 감자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